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동정민 앵커를 대신해 오늘과 내일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단 구속 수사는 피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결코 개운하지 않은 부결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건만 정작 믿었던 동지들은 무더기로 이탈표를 던졌습니다. 휘청대는 리더십을 넘어 의원들의 속내를 직접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김유빈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조용히 하세요. 대표의원들, 원내대표들 다 협의하고 의논했습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찬성은 139표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당초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 기대와는 달리 반대가 찬성보다 오히려 한 표 더 적은 138표였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에서 최소 31명이 이탈한 건데 친여 성향의 무소속과 기본소득당이 반대를 한 것을 감안하면 이탈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석 과반인 149표에는 미달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민심이라며 이 대표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민심은 이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대장동 및 성남FC 혐의로 이 대표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예상조차 못했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개표를 시작한 뒤부터도 1시간 20분이나 걸렸습니다. 극히 이례적입니다. 애매하게 표시된 두 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여야가 맞붙은 겁니다.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선 이 대표의 표정. 개표가 지연되면서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표정 변화 직접 보시죠. 유승진 기자입니다. 미소를 띠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리로 찾아오는 민주당 의원들과 주먹 인사를 하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개표가 시작됐을 때도 민영배 무소속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등 담담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개표가 곧 중단됐고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반대표를 의미하는 부인지, 무효표가 되는 우인지 등 알아보기 어려운 투표용지 2장이 나온 것을 두고 공개하라 말라 충돌한 겁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워지자 이 대표를 직접 소환하는 여당 의원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 무효표로 분류해야 한다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잠시 휴대전화를 보며 본회의장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투표함을 열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20분이었습니다.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가불 안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건 모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장이 부결을 선포하자 이 대표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국회의장석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입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무려 15분 동안이나 설명했습니다. 지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보다 3배가 더 길었습니다. 비유를 사용하거나 이 대표의 발언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15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 대표 혐의를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공모 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며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는 이 대표의 말도 반박했습니다.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대가성이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히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를 겨냥한 체포동의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십시오. 정순신이 상식입니까?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이 평가할 문제라고만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표결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동료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이 표결에 달려 있다면서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맹비난했지만 결과는 앞서 보신 대로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표결 전 5분간의 신상 발언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수사하지 않고 제1야당 대표만 잡으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입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을 향한 수사에 미안하다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구속영장에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정치적 선동이 가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 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 경고를 보내달라며 재차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표결 이후 이 대표는 한참 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검찰의 반응은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 유감스럽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끝난 게 아닙니다. 벌써부터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20분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법원의 신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의 불체포 특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뤄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수사 초반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정자동 호텔 사업 특혜 의혹 등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추가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세 곳에 나뉘어 있는 만큼 수사 상황과 경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각각 따로 청구할 수도, 묶어서 한 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을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무더기 이탈표가 확인된 만큼 검찰도 전략을 새로 짤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철중 사회 일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표결 소식부터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표가 한 표도 많았는데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국회법을 보면서 오늘 표결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제적 인원 과반 참석에 참석자 중 과반이 찬성해야만 통과됩니다. 오늘 참석자가 297명으로 일단 과반 참석은 충족이 됐고요. 다만 참석자의 과반이 149명인데 찬성표는 139표에 그쳤습니다. 즉, 체포동의안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 많았지만 가결 요건인 149명을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된 겁니다.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인데요. 이들이 만약 모두 부결표를 던졌다면 합쳐서 169표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 138표에 그쳤죠. 결국 민주당 내 최소 31표가 이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효나 기권표도 20표에 달했는데요. 단순하게 민주당 이탈표가 31표에서 20표를 뺀 11표는 오히려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탈표가 31표나 나왔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 어젯밤 이탈표가 제법 될 거라는 기류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0표 이상 많을 거란 예상은 민주당 지도부도 취재진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론 악화를 걱정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론이 계속 나빠질 경우 각자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자, 박건영 기자, 한동훈 장관이 오늘 15분 동안이나 무려 15분 동안이나 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선 이 대표는 계속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별다른 증거도 없는데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이 증거가 많이 확보됐다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었던 게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 실장 간의 회의록입니다. 이 네이버가 성남FC 후원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이 대표가 알고 있다는 내용과 이 임기 내 20억 원씩 3년간 나눠서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회의록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위례 신도시나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도요,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자필 서명한 보고서 제목, 회의록이 있다며 제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장동 민간업자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과 네이버, 두산 같은 기업 관계자들의 다양한 진술이 확보돼 있고 이들이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번이요? 결국 뭐 이런 내용이 어쩌면 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결과가 앞으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도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대표의 어떻게 보면 최대 정치 위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상처뿐인 부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스스로 대표직을 물러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명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그동안 당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백현동, 쌍방울 등 또 다른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표가 직접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결자 해지를 하라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표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 탄압으로부터 민주당을 지켜냈다고 주장하긴 했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분노하며 벌써부터 이탈표 의원들을 색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 거취 문제 등을 두고
친명과 비명계의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표 의원들을 색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박 기자, 검찰은요 이 표결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조차 못하게 막는 건 좀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부결됐으니까 이번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자동 기각되게 되는데요. 이제 검찰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남습니다. 하나는 보완 수사를 해서 대장동 위례, 성남FC건으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또 구속은 포기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둘 다 가능하지만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박 기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거, 또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요 허위사실 말한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 대표는 이 재판만으로도 현재 격주로 금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장동이나 위례, 이 성남FC건까지 재판이 추가되면요 이 대표 매주 한두 차례 이상 법정에 출석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도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으로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위례, 성남FC건 외에도요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엔 4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을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고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대장동, 위례와 사업 구조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요. 향후 영장 청구 가능성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쌍방울 수사도 주시해야 하는데요. 검찰은 지난 3일에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북한에 800만 달러 전달한 혐의, 즉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전달된 외환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 500만 달러, 또 이재명 대표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라는 게 검찰의 공소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 기자, 오늘 여러 가지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이 여러 장면 중에서 하나, 무효표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표결부터 개표까지 좀 1시간 20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국회의 무기명 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처럼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직접 펜으로 적는 겁니다.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어가 한글로 가, 부 또는 한자로 가부라고 적는 건데요. 오늘 문제가 된 이 두 표가 논란이 됐습니다. 글자가 틀리거나 마침표처럼 다른 게 조금이라도 찍혀 있다면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오늘은 한 표 한 표가 갖는 의미가 크다 보니 여야의 의견 일치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대표가 이 표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한데 이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조금 전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줬다며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이 정순신 변호사 낙마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사하나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 낙마 사태를 최악의 인사참사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이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입니까? 당내에는 인사검증 실태 조사단을 꾸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족 검증의 한계를 언급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는 등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질문서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으로 부실 검증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 현수막 공해 문제, 이 채널A가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원들이 낸 당비를 특정 정치인 홍보에만 쓰거나 막말과 비난 홍보에 쓰는 건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곳곳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들. 정책 홍보는 뒷전이고 상대방 헛듣는 비난이 난무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목 좋은 곳은 이미 현수막 홍수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이 넓은 광역 기초의원들 사이에선 정치 특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일반 국민들한테는 저렇게 못 붙이게 하면서 자기들만 붙여? 이건 특권의식 아니야? 그 영세상의업자 먹고 살기 위해서 거는 건 다 떼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시민과 당원의 비난은 고스란히 풀뿌리 정치인들 몫이 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환경오염 문제, 자원 낭비, 지역 주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많다. 사실상 당원들이 단비가 어디에 쓰여야 잘 모르잖아요. 거의 소문하는 피해로 노동자들이 그게 현수막비로만 사라지는 거고. 그런데도 중앙당은 상대당을 헛듣는 현수막 게시를 오히려 부추깁니다. 지침이 있어요. 건당 5장 이상 이런 식으로. 김건희를 수사하라 현수막 시안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필수 5장 이상 개첩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방탄국회 법치 파괴 이런 거 해서 문구들이 내려오면 각 지역 당협에 맞게끔 개첩하세요. 개첩하게 되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정책 홍보라는 공익은 사라지고 현수막 공해라는 비판만 자초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공정. 가려진 사람은 누굽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요, 오늘 연세대학교 학위 수여식에 갔는데요. 공정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오늘 말한 이 공정이 눈길을 끈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사태 후폭풍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어제 대통령이요, 학폭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공정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번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돌파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람이 북적북적한 졸업식 오랜만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찾은 이유가 있습니까? 연세대는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가 교편을 잡은 곳이기도 하고요. 서울대 법대 동문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함께 과거에 연대 도서관에서 사법고시 공부를 함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대 대통령들도 졸업식에 자주 갔잖아요.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2년 전 코로나19의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갔는데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 사관생도들이 힘든
국민 곁으로 달려갔던 그 고마움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졸 인재 양성을 강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학교 대신 고등학교 졸업식을, 이공계 활성화 대책을 주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카이스트 졸업식을 방문하는 등 참석에 나름의 의미를 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제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 다소 민망한 논란이 등장했다고 하던데요. 네, 장해찬 후보가 과거에 연재한 웹소설에서요, 일부 연예인들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인데요. 오늘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이 주제로 뜨거웠습니다. 현존하는 연예인, 특히 아이유, 이재현 씨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변태적 습성이 담겨있는 글을 가지고 판타지소설로 좀 빙자하고 있습니다. 여배우 김혜수 씨를 수식하는 많은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썼는데, 불치병에 걸린 여배우를 성관계로 치료하는 내용을 담거나 여배우의 신체 특징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다소 좀 민감한 이슈이긴 한데 당사자인 장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특정 연예인이 연상돼서 팬들이 우려하는 것에는 죄송하다라고 하면서도 이 얘기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고, 이기인 후보가 교주처럼 모시는 이준석 씨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측근 보내서 7억 각서를 현실에서 썼습니다. 판타지 소설은 저는 적어도 정치 활동 시작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7억 각서 쓴 건 잘한 겁니까? 한마디로 이 무게감을 우리 국민들이 비교한다면 훨씬 일입니다. 네, 그랬군요. 소설 논란의 이 성상납 의혹으로 맞받아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눈에 띄는 건 또 있는데요. 토론회 장면 좀 더 보시죠. 천하용인에 음주운전 2번, 100만 원, 200만 원 벌금 받은 후보가 있습니다. 장해찬 후보와 함께하는 윤핵관 의원들 중에서도 음주운전 전과자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의원을 제일 존경한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남겼고요. 장관이든 윤핵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마치 정말 최고 전원인 양 아주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는 모습. 정말 치열하군요. 이준석 대표, 윤핵관 이렇게 싸웠네요. 네, 후보들보다 주변 인물 얘기가 더 많이 등장한 토론회였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본인이 누구인지로 승부를 가리는 선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설악산에 새로운 케이블카가 들어섭니다. 이 문제는 40년 동안 찬반 논쟁을 이어올 정도로 해묵은 논란이었죠. 환경부의 조건부 허가로 드디어 결론이 난 겁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서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1982년 강원도가 문화재위원회에 허가 요청하며 시작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40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강원도민 그리고 우리 양양구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설악 오색동에서 설악산 정상 대청봉까지 1.52km 떨어진 끝청봉을 오가는 3.3km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입니다. 환경청이 제시한 조건은 사냥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방지, 모니터링위원회 구성과 법정보호 특이식물 추가 현지 조사 등입니다. 오색동에 있는 16,378제곱미터 부지에 하부 정류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의 부동의 처분 취소 결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거쳐 오늘 다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겁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지사의 공약 사안이기도 합니다. 오색과 설악 봉우리를 연결해서 우리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설악산을 스위스의 알프스와 같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와 환경 침해 우려 사이에서 반응은 엇갈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수건 사업이거든요, 이게. 주변에 식당이나 여관, 택시 다 잘 될 것 같아요. 전문기관들의 거듭된 부정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멸종위기종 사냥의 어떤 번식이나 서식을 교란시킬 위험성이 있으니 이 계획 자체가 부적절하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이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설악산 정상 근처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설악산의 모습들을 염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강원도의 40년 수건 사업 오색 케이블카는 이르면 내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2026년 말 운영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설악동에서 해발 700m 권금성까지 1.1km 구간을 왕복 운행하고 있는 기존 설악 케이블카와 비교해 2배 이상 더 높이 올라갑니다. 남설악 오색동 하부정류장을 출발하게 되는 오색 케이블카는 끝청봉 아래 해발 1430m의 상부정류장까지 3.3km 구간을 15분 만에 운행할 계획입니다. 양양군 측은 8인승 곤돌라 53대를 투입해 시간당 825명, 한 해 17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1,52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족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케이블카도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이용자는 상부정류장에서 170m 거리 끝청봉 정상까지, 또 끝청봉에서 1.5km 거리 대청봉까지 이동이 금지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전망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탐방로 진입을 막기로 한 겁니다. 우리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 영향 평가의 협의 내용을 꼼꼼히 이행할 것입니다. 이번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는 지난 1989년 덕유산 곤돌라 허가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육상 국립공원 케이블카 빗장을 푼 겁니다. 지리산과 북한산, 무등산 등에 대한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설치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지역마다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전국 1등인 경남 거창은 최대 1,8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860만 원으로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국산 신형 전기차. 정가는 5,600만 원이 넘지만 경남 거창군에서 구매하면 보조금 1,830만 원을 받아 3,000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경북 울릉, 전남 곡성에서도 1,500만 원 넘는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서울은 860만 원, 경기 의정부와 부천 등 4곳도 1,000만 원에 못 미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주는 돈으로 나뉘는데 국비는 같지만 자치단체 몫은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다만 대당 보조금이 많은 지역은 지원 대수가 적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대수가 승용차 기준 6,300대에 이르는 반면 거창군은 93대에 그칩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청자들은 보통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 중인 지역에 보조금이 일찍 소진되면 인근 지역으로 위장 전입해 구매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경쟁이 불러온 부작용이라고 지적합니다.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면은 기본가 지원 사업이 따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들을 많이 했어요. 부담을 안고도 보급 촉진에 나섰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격차로 벌어진 거죠. 보조금을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못 받는 재지원 제한 제도 역시 확대됩니다. 일반인에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오늘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급 대상 선정은 차량 출고와 등록 순으로 이뤄집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벗어나는 차량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교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트럭. 차선을 살짝 벗어나자 뒤따르던 흰색 차량이 빠르게 달려와 트럭 옆쪽을 들이받습니다. 한 달여 뒤 같은 교차로. 이번에도 검은색 SUV가 좌회전하며 1차로를 벗어나자 흰색 차량이 접촉 사고를 냅니다. 잠시 멈춰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 3명은 252차례에 걸쳐 이런 사고를 내고 보험사와 운전자들로부터 20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차선 이탈 차량에게 과실 비율이 높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직진 차로에서 바로 2차선으로 진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상황을 노리는 겁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이 특정 교차로 근처를 주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차량에 타지 않은 사람도 탑승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20-30m가량 직진한 이후에 차선을 변경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미심쩍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아무데나 버리는 담배꽁초는 보기에도 안 좋지만 재난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 장마철에 하수관을 막아서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꽁초를 모아오면 보상을 해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꽁초 보상에도 꼼수가 등장했다는데요. 전민영 기자의 현장 카메라입니다. 저는 경기도 번화가의 뒷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 꽁초들을 주워가면 보상을 해줍니다. 꽁초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손에 봉투와 집게를 들고 허리를 숙여 담배꽁초를 줍습니다. 도로 옆 화단이며 공터, 심지어 초등학교 앞까지 꽁초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널린기 담배꽁초였어. 저쪽에 많아. 여기도. 여기 내가 4일 전에 와서 줍고 갔거든요. 빗물바지 가득한 꽁초를 하나하나 집어 올리려면 허리가 끊어질 지경입니다. 땀이 뚝뚝 떨어지네. 뚝뚝 떨어져. 못하겠다 이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리야. 이달부터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범 운영 중인 경기 의정부시. 시민들의 참여로 도심이 깨끗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보상은 부족합니다. 꽁초 200g을 모아가야 780원짜리 20리터 종량제 봉투 하나를 줍니다. 200g 한 장도 적고 2장은 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타사에 맞지? 이거 누가 주술라 그래 이게. 현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 작은 꽁초의 무게는 0.4g에 불과합니다. 주민센터 보상 단위는 최소 200g인데요. 제가 직접 주워보겠습니다. 줍기 시작한 지 15분 만에 허리와 손목이 아팠고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허리를 필 새가 없어요. 냄새 토할 것 같아요. 1시간을 꼬박 주운 결과 500개를 모았습니다. 젖은 꽁초나 이물질을 골라내니 258g, 보상금으로 환산하니 7,740원입니다. 한 달에 고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3-4분 정도 되시고 구청이 아무리 수거를 해도 꽁초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제도입니다.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서 빗물바지나 하수구 청소를 해야 되는데 주민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광주 광산구, 서울 강북구 등은 얼마 못 가 수거 보상제를 중단했습니다. 길거리 청소하는 거 이런 사이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실제로 가져온 거는 개들이 들어서 가져오더란 말입니다. 생각보다 참여자가 많아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취지가 무색했던 겁니다. 어디 가게 앞에 재떨이를 설치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쪽 점주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와서 다 털어 간다, 맞느냐 이런. 담배 피우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인 현실. 수해 피해를 줄이고 도심 미관을 지키고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 노력이 먼저란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여진 이곳, 바로 지하철역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기습 시위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던 장애인 단체가 이번에는 지하철 곳곳에 스티커를 붙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장애인 탈시설 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 측에서 붙인 스티커형 전단지 떼기가 한창입니다. 세제를 뿌리고 긁어내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삼각지역 스티커 제거 작업에만 인근역 직원들까지 15명이 동원됐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띄면 또 붙여놓고 띄면 또 붙여놓고 하니까 이 오만 사람들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엎드리고 앉아하고 우리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좀 보면서 이제 피해 다니고 싶고 이렇게 밟기가 좀 그랬더라고요. 2년 전부터 해화역과 시청역 등에서 시위를 해온 전장현은 승강장 벽면과 바닥, 전동차 창문과 좌석 등에 스티커형 전단지를 붙여왔습니다. 이걸 다 뜯느니 너무 머리 아프고 해서 이쪽으로 지나지 말라고 우리 낙하로 미끄럼주의라고 해서 지하철 시설물 내 허가 없는 전단물 부착은 5개 광고물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삼각지역 스티커 제거 비용 350만 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군복무를 하는 현직 의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청년 정치인들이 늘어나다 보니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직 구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을 겸직하고 있는 겁니다. 뒤늦게 겸직 불허 결정이 나오면서 구의원을 사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단비 기자입니다. 1992년생으로 병역 판정 4급을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지난 24일부터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대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한 채 사실상 군 복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 대체복무인 공익근무요원 관련법에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겸직도 불허가 원칙입니다. 복무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뒀습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은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고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으며 해당 기관에서도 겸직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급여를 둘 다 받는 것이냐며 구의원이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복무하는 건 기이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뒤늦게 병무청은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동네에서 의정활동하는 부분을 시가 아니라 의정활동하는 부분을 겸직을 허가를 해준 거고요. 구의원이 안 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복무만 하시는 거죠. 병무청은 병역 의무가 우선이라며 구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제한이 걸려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는 좋다는 건데 이게 왜 굳이 사퇴로 연결되냐.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구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없어 법적 공방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김 의원처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청년 정치인은 서울시 의회와 구의회에만 40여 명이 달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의정 활동을 병역 연기 사유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고래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래서 고래잡이뿐 아니라 국제 거래까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고기를 어묵과 명태로 속여서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예고 없이 한식당에 들이닥친 세관 직원들. 냉장고를 수색하자 진공 포장된 고래고기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일부 손질된 고래고기는 버젓이 손인상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판매하려고 썰어 놓은 거네요. 부산 세관이 아이슬란드 밍크고래 등 고래고기를 일본에서 밀수입해 부산 울산 식당에 판매한 6명을 적발하고 1명을 구속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협약에 가입해 고래잡이와 국제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아이슬란드 등에서 포획된 고래고기 4.6톤을 일본에서 밀수입했습니다. 일본발 국제 특급 우편으로 서울 경기 등지의 지인에게 보낸 뒤 다시 항공 우편을 통해
부산에서 넘겨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밀수입한 고래고기는 어무 명태 등으로 품명을 바꿔 세관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소량의 수산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려 10에서 20kg씩 나눠 360여회에 걸쳐 밀수했습니다. 일본에서 킬로그램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에 사들인 고래고기는 국내 식당에서 2배인 10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5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한 케이스도 있었고 식당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관은 수사 중 압수한 고래고기 340kg을 조만간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포탄 12만 발을 지난달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 중인 미국은 우리로부터 약 10만 발을 사들였었죠. 이 정부는 전쟁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회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원한 155mm 포탄은 100만 발이 넘습니다. 1년 넘는 전쟁으로 지원이 계속되자 비축량이 떨어진 미국은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로부터 부족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쯤 10만 발을 미국에 수출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0만 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지난달 미국의 요청으로 155mm 포탄을 약 12만 발 추가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군 장성이 조만간 국내 탄약업체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을 것이라며 추가로 10만 발 이상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추가 요청에 응한다면 우리 정부는 모두 3번에 걸쳐 최소 30만 발 포탄을 수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하는 탄약 수출이자 전쟁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한 우회 지원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러시아의 대공세에 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한국산 무기 지원 요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Я скажу вам, що ми запрошували керівництво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в Україну.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미국과 중국 군용기의 아슬아슬한 대치전이 미국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미중 갈등이 극심한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베이징에서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미 해군 초계기와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나란히 비행을 합니다. 미 초계기가 남중국해 상공에 나타나자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중국 전투기가 출격한 겁니다. 두 군용기 사이 거리는 152m로 미 초계기에서 중국 조종사의 헬멧까지 보입니다. This is the PLA Air Force. You are approaching Chinese airspace. Keep a safe distance or you'll be intercepted. 두 대가 15분 동안 대치한 곳은 중국군 기지가 있는 파라셀 군도에서 48km 정도 떨어진 남중국해 상공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90%가 중국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And it's been shadowing this U.S. Navy plane now for about 15 minutes. CNN은 이 사건이 남중국해에서 미중 긴장을 보여주는 극명한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 문전에서 중국을 근접 정찰한 게 미 정찰기라며 진짜 침략자는 미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채널A 사회일부의 박건영 기자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 언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박 기자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여러 건의 단독 보도를 했고 공정한 보도로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원모 동아일보 기자도 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건조주의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쪽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 서해안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질 텐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에는 먼지가 머물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대기질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 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0도, 전주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3일절 오전에는 경기 동부와 영서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반 대표가 앞선 노웅래 의원보다도 훨씬 적었습니다. 오히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습니다. 기권과 무효도 20표나 됐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재판은 시작될 것이고 그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은 더 냉정하게 이번 사안을 판단할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시험대 오른 이재명 리더십.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